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북한이 독자적인 세계관 하에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지원을 회피했지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면서 브릭스 회의나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협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북한이 새로운 대외 정책 기조를 내보이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현 국제 정세에 대해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세력권 아래에서 반공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 장병의 피를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을 만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이 뒤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그룹의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위협이며 전면전이 발발할 시 수백만 명이 사망하며 경제적 피해 역시 4조 달러, 한화 약 5,52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GDP가 4%가량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 시나리오의 결말은 김정은 사망 후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한국 경제와 산업 생산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은 실존적 위협을 느낄 경우 충분히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80에서 90여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CNN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 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 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바로 앞서도 언급한 뼈아픈 전쟁의 기업 때문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북한에 대응할 계책을 마련해왔는데요. 이번에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한국의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신형 현무5 역시 그러한 종류입니다. 현무5는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깨버린 문짝 그대로 괴물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영 언론 매체는 한국이 방산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1급 전략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하고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긴장감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급 전략 무기체계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현무미사일을 뜻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국방력 증진은 강하게 비판해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역시 한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무 미사일의 대량 보유를 반대할수록 한국군은 전략적 이익을 키우며 현무 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기존의 500kg급 순항유도탄보다 훨씬 강력한 1급 전략 무기 체계로 분류됩니다. 1급 전략 체계는 유사시 결정적일 때 사용되는 무기로 보통 사거리 100km 이하에 유도하는 적 전차를 파괴할 정도의 소규모 전투 성능을 지닙니다.
반면 사거리 150km 이상 500km 이하의 무기는 중거리 발사체로 현무 미사일처럼 사거리가 긴 무기는 장거리 탄도 체계로 분류됩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신형 미사일과 함께 현무6 미사일 타격 시험이 1차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이 숨겨지지 않고 공개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 중국과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으로 적의 발목을 끊어버린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 현무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번에 공개된 현무5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충지가 바로 후베이성 근처에 있는 초대형 댐인 산샤댐입니다. 그 이유는 산샤댐이 붕괴되는 순간 10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우한, 난징 등을 덮치며 최소 50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산샤댐까지의 거리는 대략 1659km로 전투기를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방공망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용한다면 산샤댐 파괴는 가능해지는데요. 현무2에서 현무4까지는 사거리 1500km를 넘지 못하지만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줄일수록 사거리가 멀어지며 마하 10이 넘는 속도와 회피기동까지 가능해 현재 스펙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단계인 현무6에는 8900km를 날아가 호주 해역에 불시착한 누리호 1호의 로켓을 활용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기에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6탄도 미사일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 세계에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무4, 현무5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함께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현무6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지상 발사안 가능했던 현무1과 달리 현무4는 육해공 모두에서 운용 가능한 만능형 미사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현무6 역시 만능형으로 향후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산 조립 단계에 들어간 KF-21 전투기는 한국 항공방위 능력을 크게 도약시킬 핵심 전력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026년 실전 투입될 KF-21 전투기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산 무장체계 제작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한국의 자주 국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보유를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술을 개발하고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 역시 이와 결합하여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과 탄두 중량 구조를 갖춘 유도탄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으며 UN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다소 5개국 정도만이 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무6 같은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며 강대국들의 전략사령부는 이러한 무기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무6 개발을 통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군사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방위 능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략사령부 구축은 한국군의 강력한 성장을 의미하며 전쟁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최강의 전략무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현무 시리즈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미사일 중 하나로는 러시아의 R-364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R-364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핵미사일 중 하나로 사거리가 무려 16,000km를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또한 R-364 미사일은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해 여러 개의 작은 엔진을 결합하여 추진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는 한국의 누리호와 상당히 유사한 기술입니다. 현무 미사일 역시 최대 9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적의 지휘구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한두 발만 발사된다면 전장의 판세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수천 발이 발사될 경우 중국까지 거대한 국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군은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독립적인 군사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으며 이로 인해 사거리 5,000km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대기권 고도 1000km까지 상승한 후 마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5와 현무6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신형탄도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한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인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중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래의 한국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중동과 유럽 정세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영국, 독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무기 구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위로 미사일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많은 국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내민 이유는 한국산 신형 집속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인 이 신형 집속탄은 기존의 위력을 15배 이상 강화한 상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한국 국방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는 한국산 무장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타 반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등의 무장체계를 선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이 집권한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이것이 실현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또한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까지 공격하며 사우디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방위산업에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통해 중동과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산 천무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되어 운영 중이며, 최근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량형 모델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가 기존 180km에서 300km로 확장되었으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명중률과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차세대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더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며, 이는 국제 군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기존 천무에서 운영되었던 집속탄을 탑재하여 한 발로도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천무 집속탄은 650개 자탄을 탑재하여 단 한 발로도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을 타격할 수 있었으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이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여의도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광범위한 살상 반경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성능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특히 해외평가단 앞에서의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더욱 정교한 유도기술과 향상된 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천무 발사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사거리와 정밀도 모두에서 기존 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발은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위력, 정밀도에서 모두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성공적인 개발과 성능 검증 덕분입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한국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을 지니고 있으며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뽐냅니다. 대한민국이 뛰어난 것은 지상 무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항공무기 역시 놀라운 기동성을 보이며 현재 패권을 쥐고 있는 유럽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시제기 첫 비행이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KF-21 전투기의 활약은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시장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전투기 시장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걸어온 길을 본다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채널에서는 KF-21 전투기 비행을 진행했던 조종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F-16 라팔 등과 같은 베스트셀러와 한국산 전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KF-21 전투기가 세계적인 전투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밀리지 않으며 향후 개발을 통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존하는 4.5세대 기종 중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F-16 라팔 전투기 등과 비교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욱 높은 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라팔 전투기 대비 KF-21 전투기가 우수한 증거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 레드 플래그 훈련을 함께했고, 당시 라팔 전투기는 F-15 전투기에 비해 작지만 프랑스 공군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를 판단할 때 단순한 크기만으로 성능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고객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라팔 전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라팔 전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산력입니다. 국제 군사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라팔 전투기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라팔이 공급사와 다수 생산 설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라팔 생산업체인 다소는 2024년 말까지 20대의 라팔을 납품해야 하며 기존 계약 물량만 223대의 생산도 접체된 상태입니다. 다소가 기존 계약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달에 5대라는 생산 수량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디펜스 뉴스는 현재 다소의 생산 라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며 생산 속도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라팔 전투기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하여 A사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뛰어납니다. 라팔 전투기의 경우 초창기 버전은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에 자주 오류가 일어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만 10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세대급까지 고려하고 만든 기체로 외형부터 스텔스기에 준하는 저핏한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 전투기가 KF-21 전투기보다 나아질 방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과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기에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모자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KF-21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보다는 현재 스텔스 성능이 낮은 상황이지만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의 화력을 갖춤으로써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하여 KF-21 전투기는 러시아 수-52-35 프랑스 라팔법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했듯이 4.5세대를 넘어서는 KF-21 전투기 설계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KF-21 전투기는 4.5세대와 5세대 사이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KF-21 전투기가 러시아산 수-57에 비해 더 유능한 전투기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KF-21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탑재한 엔진은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미국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57에 사용하는 러시아산 엔진보다 뛰어납니다. 수-57의 러시아산 엔진은 미국 F414 엔진보다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도 돌입한 상태이며 엔진 성능 기준을 미국 F414 엔진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항공기의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투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조종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도 조종사의 기량이 떨어진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이 공중전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험비행 조종사들 역시 KF-21 전투기를 통해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행 후에도 조종사들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행기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 방향을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과 무장 조종사의 기량 그리고 전장의 전략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KF-21 보라매의 미래 성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방어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투기 자체 성능뿐 아니라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광탄이나 레이더 교란 장치처럼 전투기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많을수록 전투기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KF-21은 그러한 방어 장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존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KF-21 전투기는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KF-21 보라매를 통해 미래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책임질 후배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해 항공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꿈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이제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등 유수 항공강대국들의 전투기를 뛰어넘으며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